옷도 피시면 됩니다. 그 이따가 하시고 저 주셔도 돼요. 그 이따가 주시고 옷도 피세요. 제가 옷으로 진도 나가지 않잖아요. 학습지로 나가지고. 학습지. 그쵸? 학습지로 나가는데 옷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아마 숙제나 테스트지로 아마 나갈 거예요 또. 그래서 진도가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싹 다 끝날 거예요. 사회고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빠지지 마시고 내일도 아마 사회과학만 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사회과학만 많이라기보다는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수학은 숙제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눈 한번 들어갈게요. 4단원이잖아요 이게. 그쵸? 학교에서 지금 어디 나가요? 영어요. 영어인데 이제 뭐 눈하고 끝났을 거고, 그 다음 피부 이거 금방이고, 그 다음에 호르몬 나갔어요. 귀하고 오늘 코 미각까지 다 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바로 테스트 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했고 여기서 했으면 바로 테스트 보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린 거는 바로 그림 그리기 들어가 볼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 거니까 확인해서 통과된 사람들만 또 오늘 마무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보고 하지 마시고 안 보고 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자,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그 시각하고는 좀 다르죠?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 광원체가 빛을 냈을 때 우리가 그 눈에서 이 빛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못 봐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광원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눈에서는 빛을 통해서 이 물질에 반사되는 걸 보고, 그걸 우리는 반사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자, 어찌됐건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물의 모양이라든가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 한번 볼게요. 차리라 불 좀 꺼줄래? 조금 우리가 학교에서는 했을 건데 먼저 이제 눈을 빨리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겉으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눈의 제일 바깥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유리체는 이 눈 안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유리체, 눈 속을 꽉 채우고 있는 어떤 약간은 뭐 빵빵한 채우고 있는 고체 덩어리 같은 느낌, 이걸 유리체라고 하는데, 유리체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어떤 부분들이 모든 거 돌아가는 거지, 얘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눈에 있어서의 가장 겉에 부분, 끝부분이 각막입니다. 각막이 가장 끝부분이에요. 네, 각막이 가장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겉에 부분이에요.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고 빛을 통과시킵니다. 각막이요, 빛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수정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막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각막 다음에 어디입니까? 각막 다음에 어디예요? 지금 홍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세요 혹시? 홍채는 일종의 근육 덩어리들이잖아요. 이렇게. 홍채는 무엇을 가리고 있고 무엇을 도와주고 있나요? 수정체를 도와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다, 모르겠다, 반응을 해주셔야지 가만히만 있는 게 처음 듣는 얘기들 아니잖아요. 맞죠? 네, 겉에막이 각막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정체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얘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보는 거거든요. 물건을, 우리 어떠한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킵니다. 렌즈는 굴절을 시켜요. 거울은 반사를 시키지만 렌즈와 같이,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서 어디에? 망막이라는 부분이 노란 쪽 부분입니다. 이 노란 쪽이 망막이에요. 이 망막이라는 부분에 뭐를 맺히게 하냐면 상을 맺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렌즈는요, 이 광원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상을 뒤에 맺히게 해요.
그걸 어디다가 맺히게 하냐면 망막에 맺힙니다. 망막에 맺히게 해요. 그래서 걔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동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공이라는 건 뭐냐면 수정체 부분에서 모를 뺀 부분이에요. 홍채. 자, 다시 볼게요. 이 홍채 보이세요? 얘 약간 이렇게 근육 덩어리 핑크색으로. 네. 대답 안 할 거예요? 다들? 남자친구들?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거 이런 근육 덩어리 뭐예요? 이거 근육 덩어리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네, 홍채예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수정체예요. 그러면 봐봐, 수정체에서 홍채로 얘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안 보이는 얘 홍채 때문에 얘가 안쪽에 수정체는 뒤에 안 보이겠지만 여기는 보인다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거를 여기 부분을 뭐라 그래? 동공이라고 한다. 동공이라고 한다고. 너네들 눈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눈이야. 자, 동공 있어 없어? 새까만 부분. 새까만 부분 동공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동공이 여기잖아요 지금. 이 동공. 근데 동공 위에하고 동공 아래에 누가 있어요? 근육으로 돼 있는 애. 홍채가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줘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준다고요. 지금 니네들 눈을 눈 안에 아, 내가 거울을 좀 보고 싶네. 내가 눈을 보잖아. 내가 눈을 보면 야, 자 이렇게 눈이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있지. 수정체가 뭐 어쨌든 새까만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여기 안에가 어쩔 때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그럼 뭐가 커진 거니? 동공이 커진 거야. 그런데 어쩔 때는 여기 안에가 이만큼 작아진다? 그럼 뭐가 작아진 거야? 동공이 작아진 거야. 그럼 이 동공이 작아지고 커지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누구의 역할이야? 그렇지. 얘가 늘어지고 줄어지고 늘어지고 줄어지고 늘어지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홍채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홍채예요, 각막이요, 동공하고 수정체예요. 그럼 끝났어요. 얘가 수정체예요. 여기 뭐예요? 홍채. 여기 누구예요? 홍채.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홍채가. 여기가 어떤 상황일 때? 어두운 상황일 때. 그러면 동공이 커집니다. 동공이 여기가 커져요. 근데 여기가 밝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홍채가 내려와요. 홍채가 내려와요. 그래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자,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유리체입니다. 자, 홍채라는 건 근육 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요거 뭐라 그래요?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요. 이런 어두운 데 있으면 갑자기 동공이 커진다요. 그건 홍채가 근육이 앞뒤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각막은 뭐죠? 눈의 바깥을 싸고 있는 홍채를 바깥을 싸고 있는, 홍채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 빛은 통과시킨다. 그러면 각막이 얘가 되겠네요. 얘 지금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건 눈이고 얘가 각막이라고 하는 거죠. 홍채를 감싸고 있는 막. 그럼 동공은 뭐죠? 동공은 뭐냐? 수정체 일부분이죠. 수정체 일부분. 이걸 동공이라고 한다. 자, 수정체는 뭐죠? 볼록 렌즈다. 여기 하나 렌즈가 하나 껴있는 거다. 그럼 얘의 역할은 뭐다? 망막에 뭐를 맺히게 하는 거다? 상을 맺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보는 거다. 굴절시킨다. 선모체는 뭐냐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얘를 수정체를 두께를 조절하는 게 얘입니다. 얘예요. 지금 얘가 뭐냐면 선모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체의 크기를 조절해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요. 얘들아, 이 수정체가 이만해질 수도 있어. 수정체가 요만해질 수도 있어. 그 두께를 조절하는 건 얘 선모체. 공막이라고 하는 건 뒤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눈 뒤쪽이에요.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여기 이게 공막입니다. 앞에는 뭐야? 망막. 뒤에는 뭐야? 공막. 뒤에는 뭐야? 공막. 앞에는 뭐야? 망막. 망막은 뭐니?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뭐야? 막이야. 뒤에는 뭐야? 공막. 공막은 뭐니? 눈에 뭐야?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고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자, 황반이라고 하는 건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고 이곳에 상이 맺히면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아까 이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노란 부분이 그래요. 이 노란 부분이 다 시각세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 보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황반이에요. 그러면 이 노란 것들 중에 여기가 베스트예요. 보통 여기 상이 맺혀요. 왜요? 시각세포가 됐다 많아요. 시각세포가 많다는 건 뇌하고 연결돼서 얘가 딱 상이 맺히자마자 바로 그냥 0.1초 안에 얘가 뭔지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시각세포가 없잖아요. 뇌까지 못 가요. 자, 망막은 다 시각세포가 많은 곳이다. 노란띠. 근데 그 중에 베스트는 황반이다. 여기에 상이 맺힌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맹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마치 나가는, 어디로 나가는 거? 시각신경. 시각신경이 뇌 쪽으로 가는 거죠. 시각세포와 시각신경은 달라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애들이 시각신경이에요. 신경이라는 애들은 전달 물질이에요. 전달시켜주는, 아주 굉장한 빠른 속도로 전달해주는 기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그럼 시각신경 다발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파란색 보이죠? 맹점. 여기만 시각세포가 안 보여요. 혹시나 맹점이 어떤 그 상이 여기 맺히잖아요. 안 보여요. 자, 맥락막은 커튼 친 거예요.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어둡게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주황색 띠. 주황색. 우리가 극장에 가면 문을 열고 검은색 커튼이 있어요. 요즘엔 없지만. 그게 맥락막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이 상이 잘 맺힐 수 있도록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속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맥락막입니다. 불 켜세요. 자, 유리체 모양 유지. 자, 홍채 여기 눈동자 크기. 눈동자 너네들 서로 눈 좀 봐봐. 이렇게 보면 안 돼. 굉장히 가까이 봐야 돼. 아니면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고 눈을 봐야 돼.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고 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울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그게 지금 안 되잖아. 눈을 보면요. 이게 눈이 새카만 거 아시죠? 네. 다시 한번 그래. 눈이 여기 안에 새카매요. 근데 여기 안에 여기 있는 이 구멍이 커졌다 작았다 한다니까요. 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게 뭐예요? 동공. 그쵸? 그러면 이 수정체 여기 안에 있는 얘를 수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얘 수정체를요 감싸고 있는 막이 뭐예요? 앞에서 각막이요. 네, 수정체든 동공이든 뭐 여기 홍채든 여기 앞부분을 다 감싸고 있는 막이 뭐예요? 맨 바깥에 있는 거 각막이라고요. 뒤에는 뭐예요? 공막이요. 눈의 가장 바깥 부분 망막이요. 공막 미안해. 공막 다음에 뭐 있어요? 맥락막 안에 망막은 핵심이야. 핵심. 망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노란띠 안 보여요? 이게 망막이에요. 망막 중에 최고로 세포가 많은 거 황반. 그럼 망막 중에 최고로 세포가 없는 곳 맹점. 시각신경은 뇌로 가는 연결고리. 자, 그러면 여기가 얘가 뭐다? 얘가 뭐다? 홍채. 얘는 뭐다? 수정체를 늘렸다 뺐다 얘야 얘. 선모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는 홍채.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곳은 뭐다? 동막이란다. 동공. 그럼 이 커다란 렌즈는 뭐다? 수정체. 됐어. 물체를 보는 과정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옆에 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된대요. 밝아요. 자, 얘들아 봐봐. 갑자기 느껴봐. 밝아. 그치? 그러면 동공이 작아진다? 근데 갑자기 어두워? 그럼 너네 동공이 갑자기 커진다? 자, 이건 누가 움직여서야? 1번 홍채, 2번 선묘채. 홍채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수정체를 늘렸다 폈다
두꺼웠다 얇게 했다가 이 수정체가 파란 거잖아.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는 애가 누구야? 선모체. 그러면 앞에 있는 동공, 앞에 있는 뭐를? 앞에 있는 동공을 늘렸다 크게 했다가 동공을 작게 하는 애는 누구야? 홍채. 드셨어요? 예. 응. 우리가 빛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빛이 와요. 광원이에요. 빛은 똑같은 뜻으로 광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광원은요 어디를 통해요? 각막. 눈의 앞부분의 가장 바깥에 각막. 그 다음에 각막 다음에 수정체가 있어요. 각막 다음에 바로 뭐 있죠? 수정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있나요? 홍채가 이렇게 있어요. 홍채. 그럼 동공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건? 수정체잖아. 그쵸? 그래서 빛은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로 우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리체잖아요. 그쵸? 눈을 유지하는 거. 유리체. 그다음에 망막의 시각세포. 망막 올라가 볼게요. 기억 안 나시죠? 망막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망막은 상이 맺히는 노란색 띠. 상이 맺히는 노란색 띠. 그런데 상이 여기에 맺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 맺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 맺히면 제일 잘 보여요. 그런데 어디에 맺히면 안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요. 되셨어요? 네. 망막이라는 건 뭐다? 상이 맺히는 곳. 망막이라고 해서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황반. 망막은 노란색 띠. 이 주황색은 뭐야? 커튼 친 거. 뭐? 맥락막. 검은색 색소가 있다고. 커튼을 쳤어. 왜? 눈썹을 어둡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최고로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공막은 앞에는 각막, 뒤에는 공막. 바깥에. 자, 그래서 빛이 들어가요. 그럼 눈 안에 뭐예요? 각막이 있어요. 수정체 있어요. 두꺼운 거 유리체 있어요. 망막에 시각세포가 많은 곳으로 가죠. 그러면 그 시각세포에 상이 맺혀요. 상이 맺힌다고요. 시각세포에. 망막에 시각세포에 상이 맺히죠. 그럼 그게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시험 문제 나와요. 네. 눈의 조절작용 보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볼 거 그랬네요.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요. 동공이죠. 얘가 동공 아닙니까? 동공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얘는 누구예요? 홍채예요. 얘가 홍채. 얘가 동공. 얘가 동공. 근데 보세요. 얘는 동공이 얼마네? 이만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얘 동공이 이만한 이유가 뭐야? 동공이 이만한 이유가 뭐야? 어두웠어. 맞아. 빛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많이 보라고. 홍채가 수축하죠. 왜? 동공이 넓어져야 되니까. 동공 확대. 여기는 동공이 축소됐죠. 왜요? 이 정도 빛으로도 주변이 밝으니까 다 보여. 그럼 홍채는 뭐예요? 확장되죠.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수정체예요. 수정체로 갑니다. 수정체예요. 수정체입니다. 수정체예요. 수정체는 렌즈예요. 볼록 렌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위에는 두껍죠. 밑에는 얇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깝게 있을 때와 먼 곳을 다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이걸 여기서 봤을 때와 너 잘 거면은 안 돼. 나 이거 설명 안 해줘. 자 봐. 내가 이걸 여기서 봤을 때야.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날 보여줘봐. 거기서 나 보여줘. 여기서 봤을 때 나의 뭐는 선모체의 두께가 달라. 그리고 내 수정체가 달라. 내 수정체의 두꺼워짐이. 왜냐면 봐봐. 가까워서 보이잖아. 난 요즘에 가까운 거 못 보거든.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걸 못 봐. 옛날에 되게 잘 봤어. 자 봐봐. 이렇게 본다고. 그래야 보여.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 하나도 안 보여. 너네 가까운 거 잘 보이지? 그건 아직 젊어서 그래.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 너네 부모님 다 이렇게 보지 않으셔? 다 이렇게 보실 거야. 100%. 그건 뭐냐면 가까운 곳을 볼 때는요. 우리 친구들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맺혀야 되니? 망막에 상이 맺혀야 돼. 근데 너무 가깝게 온 거야. 그럼 얘 상이 내
내 눈의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니까 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거리감을 가져야 됩니다. 좀 이해돼요? 그러면 얘를 두껍게 만들려면 선모체가 어떻게 될까요? 얘를 두껍게 하려면 이 선모체가 어떻게 되냐면 네, 수축한대요. 왜 어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그래. 선모체가 수축하고 얘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모체가 수축한다는 건 얘를 잡아당긴 걸 수도 있어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뚱뚱해져요. 가까운 걸 볼 때예요. 근데 만약에 멀리 있는 거 보면 눈이 편해지죠. 멀리 있는 거 보면 괜찮아요. 그럼 얘가 수정체가 얇아져요. 그리고 여기가 이완돼요. 넓어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괜찮아? 이해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안 돼요. 아니 두꺼워야 돼요. 그럼 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 내가 가까운 데를 봐요. 수정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요. 가까운 걸 보려 그래요. 그러면 내 눈 안에서 얘를 상을 맺혀야 돼요. 내 망막에서. 두꺼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려면 선모체는 어떻게 돼요? 얘가 두꺼워지려면 나의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내 선모체는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겨서 두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멀리 맺혀 있어. 멀리 있어. 그러면 내 수정체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 간다고 해야 되나? 얘를 어느 정도 거리감에서 보고 있잖아. 내 눈이. 그러면 내 수정체가 내 망막에 상을 맺히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 덜기 때문에 볼록 렌즈가 얇아집니다. 볼록 렌즈가 왜 얇아지냐라는 걸 가는 건 뭐냐면 얘가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의 수정체 자체가 안에다가 상을 맺혀야 돼요. 그게 2학년 때 너네 배웠니 안 배웠니? 상 맺히는 거 볼록 렌즈가? 볼록 렌즈 상 맺히는 거하고 거울하고 반사하는 거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안 배우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렌즈 자체가요 이렇게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곰돌이를 봤을 때 너무 얘가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이 맺혀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상이 곰돌이가 똑같이 눈 안에 맞춰 있어야 돼요. 내 망막에. 근데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두꺼워져요. 왜냐면 얘를 받아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뒤에 상을. 졸리면 일어나야 돼. 근데 얘 자체가 아니면 맨 뒤로 가. 맨 뒤에 또 안 보이잖아. 두껍게 만들어 주려면 얘를 붙들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선모체 근육들이요 잡아 당겨줘야 돼요. 물론 잡아 당기면 얇아지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라 양쪽을 당겨서 얘를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선모체를 수축한다 그래요. 여기 좀 되게 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헐겁죠.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선모체가 이완된 거는 풀어졌다는 거예요. 얘를 빵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상을 맺히는데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먼 곳에서 어떤 내가 시각세포로 인해서 먼 거를 봤을 때는 상이 맺혀지는 데 있어서 거리감이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얇아집니다. 수정체가 얇아져요. 이럴 때는 선모체가 이완돼 풀어주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눈에 대해서 배웠어요. 눈에 대한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체를 보는 과정. 눈의 조절 작용은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건 홍채 때문에. 주변이 밝을 때와 주변이 어두울 때. 그럼 우리가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부분인데 물체가 가깝게 있으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물체가 멀리 있으면 수정체가 얇아지게 하는 거. 그건 누구 때문에? 선모체 때문에.
자 보세요. 선모체의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여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두꺼워지고 얘가 얇아지는 거예요. 피부 보겠습니다. 피부를 통해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한 아픔 이런 걸 느끼는 걸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이런 것들은 별로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자극을 느끼는 건 통점이라고 해요.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 받아들이는 자극, 통점은 통증으로 느껴요. 이 손가락을 이쑤시개를 잡고 누르잖아요. 그럼 아픈 곳이 있고 안 아픈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통점이 있는 곳은 이쑤시개를 누르면 아파요. 근데 없는 곳은 안 아파요.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자극, 받아들이는 자극을 감각점이라고 하고 그 종류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근데 하나는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 냉점은 차갑게 느껴지는 거, 온점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상대적으로 얘는 따뜻하다, 얘는 차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각점은 몸 전체를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부위에 따라 달라요. 부위에 따라 달라요. 이거 중요하게 나오고요.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부위더라도 뭐가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은 다 평균적인데 통점만 많을 수 있어요. 네,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또한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유독 여기가 많이 아프다. 그런 거는 거기에 통점이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우리 몸속에요. 그래서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 피부의 감각점, 피부 감각 신경, 뇌로 갑니다. 우리 친구들 피부 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를요? 이 세포, 피부에 대한 이 세포에 느끼는 거를 뇌로 전달해주는 기차예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없잖아요. 뇌로 못 갑니다. 신경이 뉴런이잖아요.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서 바로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눈도 봤잖아요. 눈도 본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망막에 상이 맺히는 시각세포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각세포가 시각신경으로 가야 뇌가 느껴져요. 그럼 눈 보는 거는 아주 초스피드로 보잖아요.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시각에 망막에 상이 맺혔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서. 똑같이 우리 감각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게요.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앉아보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할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풀겠습니다. 자, 여기 병어부터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병어부터 돌아가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 동공.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 동공. 자, 상이 맺히는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상이 맺히는 곳은 어디야, 나연아? 망막. 시각세포가 그 망막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했지? 저기야? 이제야? 있잖아? 황반. 시각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황반이다. 망막 중에. 그럼 시각세포가 없어. 여기에 뭐가 맞춰지면 안 보여. 병호야. 맹점. 맹점. 주변 밝기에 따라 모의 면적이 산유라 주변 밝기에 따라 모의 면적이 변하여 모의 크기가 변한다. 홍채 면적이. 홍채 면적 좋아. 홍채 면적이 변해서 모의 크기가 다르지? 동공. 맞아.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나연아 모의 두께가 변한다. 수정체 좋아요. 피부 가보겠습니다.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요. 감각점. 맞아요. 감각점이요. 그 다음 병호야 어디에서 통증? 통점. 통점에서는 통증.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했거든요. 어딜까? 병호한테 해보자. 앞점. 앞점에서 누리는 압력. 그 다음에 점. 촉점에서 접촉. 그 다음에 냉점. 그렇죠? 그 다음에 온점입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3, 4분 드릴게요. 바로 같이 확인할 거예요. 지금 푸셔야 돼요. 옆에를 보면서라도 푸세요. 그리고 외우고 내일 테스트해요. 무식하지? 첫 번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애가 누구죠? B예요, C예요? 시. C야. C를 누구라 그래? 우리가 C를 뭐라 그래? 손모체. 어렵니?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거 B야? C야? A야? 비율. B야. B를 뭐라 그래? 수정치. 수정체. 좋아. 검은색 색소가 있어. 그럼 뒤쪽으로 가야지. 내가 주황색 부분에 뭐라 그랬어? 커튼 친 거라고 얘기했지. 검은 맥락막을 얘기하는 거야. 맥락막은 여기서 뭐가 될까? D, E, F. D. D. 잘 모르겠죠.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해요. 보여지는 부분이. 맨 공막이 F예요. 얘가 바깥에 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D가 맥락막 되겠습니다.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되게 많대요. 어디라 그랬어? 한국말로 그걸 한번.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곳은 망막이에요. 망막 중에 시각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황반이에요. 시각세포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맹점이죠.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세포가 많은 곳은 망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예요? E라고 봅니다. E. 왜냐면 F는 공막이고요. D는 맥락막이니까 뭐 남은 거예요? E 남았잖아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누굴까요? 빛의 양을 조절한대요. 누구예요? 홍채입니다. 알파벳은 뭘까요? A. 네. 눈의 가장 바깥에 쐬고 있는 막 각막이죠. 앞쪽에서 뭐가 될까요? 눈의 앞쪽이라고 표현을 안 했네요. 앞쪽은 각막, 뒤에는 뭘까요? 공막이에요. 그럼 눈의 가장 바깥에 싸고 있는 막으로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어디입니까? F 맞아요? 공막입니다. 자, 이거 집에 가기 전에 그거 제가 표시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귀하고 그거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하시고 그거 내일 테스트 할 때도 그거는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지금 보고 하셔도 돼요. 지금 보고 하셔도 돼요. 이따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내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빛이에요. 각막이에요. 그다음 뭘까요? 수정체. 좋아요. 수정체, 유리체. 그다음에 뭐의 시각세포? 그렇죠. 망막의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이에요. 간은 우선 뭐예요? 동공이 작아요. 나는 동공이 커요. 자, 간은 그러면 주변이 어떨 때? 밝을 때. 나는 어두울 때야. 그러면 다시 할게요. 1번. 간은 주변이 밝을 때의 상태로 홍채가 어떤 상태야? 확장돼 있죠? 왜요? 얘가 작아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가에서 나로 변해볼까요? 나는요 동공이 커요. 그럼 뭐가 작아져야 돼요? 뭐가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빛의 양이 빛의 양이? 아니지. 가에서 나로 변했어. 가에서 나로 변했다는 건 빛의 양이 적기 때문이야. 빛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이거든. 맞니 안 맞니? 아니 잠깐만 다시 할게. 가에서 나로 변하는 거야. 가에서 나로 변했다는 건 지금 동공이 커진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뭐 하고 싶어? 증가시키고 싶어서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한 거야.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맞아요.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예, 안 어려워야 돼요. 먼 곳을 봐요. 그러면 이 수정체가 좋아해요.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완됩니다. 손무체가요. 그래가지고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고요. 가까운 곳을 보면 가깝게 오잖아. 누가 가깝게 오면 니네 부담스럽니 안 부담스럽니? 부담스러워. 그치?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무체는 얘를 당겨줘야 돼. 그치? 그럼 수축이다.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감각점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죠.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점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피부 감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 맞고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한 15분만 더 하고 사회로 넘어갈게요. 영어 시간 파트에도 사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자, 귀의 구조와 기능 볼게요. 네, 저희 재밌어요, 귀는요. 졸면 안 돼요. 거기 이 짠짠 보이지? 영상 돌아가지? 네. 자, 귀의 구조와 기능 볼게요. 귓바퀴라고 하죠? 귓바퀴네요. 그쵸? 귀의 겉에 부분이에요. 여기. 그럼 얘는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되냐면 모아져 있죠, 이렇게 귀가. 그건 뭐냐면 소리를 모으는 거예요. 소리를 모아줘요. 그리고요, 소리를 모아서 얘가 여기를 통해 소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귓바퀴예요. 약간 모아져 있어요. 소리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귓바퀴 통해서 이 고막으로 소리가 일로 들어가게끔 유도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면 귓바퀴와 고막에 들어가는 통로, 귓바퀴와 고막으로 이 사이의 공간,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들어가는 공간, 여기를 웨이도라고 합니다. 귓바퀴하고 웨이도는 안 어려워요. 여기 귓바퀴, 여기 웨이도. 그럼 여기는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조개 같기도 하죠. 근데 약간 이렇게 넓혀져 있죠. 약간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모으는 거죠, 얘가. 모아서요. 보세요. 고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좋지만 누가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요. 이렇게 때리면서 이 소리하고 압력하고의 이 부분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고막이 뭐 되냐면 옛날에 많이 맞잖아요, 여기를. 그럼 고막이 터진다 그래요. 그 압력과 소리로 인해서 이 고막이 터지거나 고막이 떡어진다 그래요. 이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진동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볼 때 혹시 그런 영화 본 적 있죠? 여기다 귀 대고 있으면 누가 꽝 치면 막 사람 죽잖아요. 진동이요. 귓바퀴와 웨이드를 통해서 얘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진동을요. 이 고막이잖아요. 그럼 여기 귀속뼈가 2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고막의 진동을요. 증폭시켜요. 증폭이 뭐죠? 더 크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고막은 요 소리로 들어요. 듣고 이 소리와 음파를 귓속뼈한테 주면 얘는 그걸 되게 증폭시켜요. 더 크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 귓속뼈의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얘가 지금 여기다 전달해주죠. 얘가 누굽니까? 얘가 누구예요? 얘가 지금 달팽이관이에요. 얘가 달팽이관이고 얘는 고막이고 얘는 귀속뼈예요. 고막, 귀속뼈 위치 확인해. 얘네들 기관 확인해. 다시 이거 뭐야? 귓바퀴. 이거 뭐야? 웨이도. 얘 뭐야? 고막. 얘는 뭐야? 귀속뼈. 얘는 뭐니? 달팽이관. 달팽이관에 이렇게 2개 있잖아. 이건 방골이관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막 중요해. 근데 고막 옆에는 바로 뭐야? 귀속뼈야. 고막에서 받아들인 진동을 더 증폭시켜서 그걸 그대로 달팽이관한테 줘. 그러면 얘는 방골이관, 전정기관, 평형감각신경, 청각신경 있지? 그 중에 이 노란 청각신경. 이 뭐냐면 여기에 뭐가 많아? 청각세포가 많아. 그럼 이 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뇌로 가는 거야. 여기 기차가 있어. 무슨 기차? 신경기차, 뉴런. 소리를 감지를 해. 감지를 해서 얘가 증폭시켜서 달팽이한테 주잖아. 지금 연결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망막이랑 황반처럼 얘네가 있는 거야. 청각 세포에서 얘네들 알려주는 그 청각 세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얘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 신경 세포가 이 신경 뉴런이 이 청각 신경이 어디로 가? 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거야.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듣는 과정 먼저 볼게. 소리야, 귓바퀴지, 웨이도 고막이지, 귓속뼈, 달팽이가 청각세포, 청각신경뇌. 지금 내가 설명한 그대로잖아. 선생님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귓속뼈, 고막까지 들어가는 길 웨이도, 고막 옆에는 누가 있어? 누가 있니? 뼈. 귓속뼈가 있어. 얘가 증폭시켜.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서 달팽이한테 넘겨줘. 달팽이가 아니라 노란 애들이 있어. 누구야? 바로 청각신경이야. 걔가 기차를 타고 뇌까지 가. 그래서 소리가 들려.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고리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생긴 과자? 있잖아. 왜? 맨날 깨먹어. 그 과자. 이거 영화관 가면 이 과자 팔던데? 고구마인 거죠. 소라인 거죠. 아니야. 그 뭐 완전 하트인데 하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체리풀이 아니라 프리첼. 프리첼 같이 생겼잖아. 아니니? 자, 이 달팽이관에서 들어가 볼게. 달팽이관. 저거 들어갈게요. 네네. 달팽이관이고 달팽이관 그 위에는요. 이 달팽이관이요. 진동 소리를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고요. 이걸 받아들여서 얘를 청각신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청각세포가 있어요. 눈으로 치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망막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신경세포, 청각세포가 어디로 가는 길이야? 뇌로 가는, 뉴런이 있는 곳이야. 그럼 이 세포가 일로 가서 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각신경하고 세포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청각세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청각신경으로 가야 기차를 타고 뇌로 간다. 시각세포는 반드시 시각신경으로 모아져야 기차 타고 뇌로 간다. 세포가 가야 될 곳은 신경이다. 내 말 이해돼 안 돼? 되니? 그래서 달팽이가 밑에 있고 여기는 청각신경이야. 자, 이제는 두 가지만 알면 끝이야. 귀. 뭐냐면 이 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이 있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방고리관이고 여기 밑에 있는 이렇게 움푹 파져있는 여기 요렇게. 이게 전정기관이야. 전정기관이라는 건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지. 바로 반고리관, 전정기관 다 평형감각이야. 방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거고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평형감각이라 그래. 쌤 딸이 갑자기 어지럽대.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졌대.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이렇게 떨어졌대. 그래서 얘가 떨어진 거를 얘가 커버치고 있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양쪽 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방고리관은 몸의 회전이라고 얘기했고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임. 이 두 개는 평형감각을 해. 얘네 두 개는 평형감각. 밑에는 뭐야? 청각 뭐가 갖고 있어? 세포를 갖고 있어. 여기에 청각세포가 수없이 많아. 그럼 이 세포가 소리를 받아들여. 그리고 신경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뇌로 가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조금 알았어? 불 켜줘요. 소리를 듣는 과정은 소리, 귓바퀴, 소리, 귓바퀴. 소리가 와. 그럼 귓바퀴에서 모여. 그리고 웨이도로 들어가서 고막이 그걸 인지해. 그걸 증폭시키는 건 뭐야? 귓속뼈. 달팽이관한테 줘.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그걸 들어. 그리고 청각신경한테 넣어줘. 그래서 뇌가 듣는 거죠. 그런데 달팽이관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두 개가 있냐면 여기는 청각세포가 많아요. 여기는 청각세포가 많아요. 여기는 뭐예요? 평형감각이에요. 위에는 무슨 기관? 위에는 무슨 기관? 밑에가 전정기관이지. 위에는 방고리관, 밑에는 뭐? 전정기관. 불 꺼. 이게 방고리기관, 이게 전정기관. 얘는 뭐야? 회전. 얘는 뭐야? 기울어진 관이지.
그래서 둘 다 평형 감각. 됐어? 여긴 뭐가 많아? 청각세포. 여기는 뭐야? 청각신경. 여기는 뭐야? 방구리관. 여기는 뭐야? 전정기관. 얘네 둘은 뭐니? 평형 감각. 됐어? 자, 그래서 방구리관하고 전정기관 설명했습니다. 방구리관이고요, 전정기관 둘 다 평형 감각기관이다. 근데 방구리관에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걸 느끼죠. 눈은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느끼죠. 방구리관은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정기관이라는 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확 움직이는 걸 느낀다.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이거 다 전정기관. 바로 달팽이 위에 있는 여기 방구리관하고 전정기관에 느껴지는 평행 감각 기관입니다. 자, 뭐 있어요? 코하고 혀까지 갈 거예요. 옆에 우리 친구들 코 말고요. 몇 번이냐면요. 6번하고 7번까지, 8번까지만 좀 해주실래요? 6, 7, 8 불 킬게요. 이건 뭐야? 과학이냐? 기술. 하셨어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마워. 고막.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거예요. 있었죠. 귓속뼈.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 세포가 많다. F네요. 뭐죠? 달팽이관. 평행 감각을 담당하는 애들이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방구리관하고 전정기관이겠습니다. 여기 귀 사람의 귀를 표현하는 건데요. A가 뭐예요? 고막. B는 뭐예요? 귓속뼈. 맞죠? 네. C는 뭐죠? 방구리관. 방구리관은 회전이에요? 아니면 중심이에요? 회전이에요. D는 뭐죠? 전정기관이에요. E는 뭐죠? 청각 신경이죠. F는 뭐죠? 청각 세포죠. 네. G는 뭐죠? 안 배웠죠? 네. 안 배운 건 아니라 얘기를 안 했네요. 그죠? 이게 귀 인두관, 고막 안쪽에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가요. 고막 안쪽과 여기 안에 있어서 고막 안쪽과 이 고막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압력을 조절합니다.
여기를 귀인 뭐라 그래요? 인두관.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애는 누구냐면 귀속뼈였어요. 맞아요? 귀속뼈는 누굽니까? 귀속뼈. 비입니까? 네. 아, 어려워요? 아니죠? 잠깐만 내려서 같이 볼까요?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이렇게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건 B입니다.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는 건 C입니다. 왜냐하면 방골이관이니까요. 몸이 기울어지는 것은 D 맞죠? D 맞아요? 전정기관.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 고막입니다. 바로 A죠.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각치하는 거 귀인두관 G.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애들은 E. 왜냐하면 청각신경이니까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는 곳은 F. 맞나요? 맞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했고 4단원은 그냥 좀 피곤하게 많다는 것 뿐이지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해보겠다 하면 여기선 다 100 나와야 돼. 안 한 거야 그건.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몰라서는 아니라고. 차라리 3단원이 어렵죠. 마지막 코하고 혀 갑니다. 테스트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 후각, 혀, 미각입니다. 잘 안 보이죠?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후각신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각이라고 하는 건 냄새입니다. 네, 후각, 냄새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 잘 들으세요. 개념 자체가 세포가 무슨 세포? 후각 세포가 후각 신경에게 옮겨지면 냄새를 막도록 얘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뇌로 가서 냄새가 인지가 되는 겁니다. 후각 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후각 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누가 느끼는 거야? 후각 신경이 느끼는 거야. 세포가 신경한테 주는 거야. 그럼 신경은 기차 타고 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후각 신경 가보겠습니다. 자, 코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각 세포하고 후각 신경 빨리 봐야 돼. 왜? 그게 거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콧구멍이야. 콧구멍으로 들어갔어. 아, 이게 뭔지 모르겠지, 막. 그치? 근데 이렇게 확대시킨 거야. 후각 상피라고 하는 건 코 속으로 들어가서의 그 바깥의 피부야. 점액이라고 하는 건 액체처럼 조금 끈적끈적거리는 액체로 덮여 있고 여기에 뭐가 많아? 후각 세포가 많아. 그럼 여기에 후각 세포가 많다는 거네. 여기에 후각 세포가 많다는 거네. 응? 후각 세포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후각 세포, 얘가 후각 세포, 얘가 후각 세포, 후각 세포, 후각 세포 개미처럼 일하는 애들이야. 그럼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대. 아하, 얘들아, 냄새는 액체야, 고체야, 기체야. 아이고, 냄새는 액체야, 기체야, 고체야. 기체. 그럼 이 후각 세포는 어떤 거로 특화돼 있어? 냄새를 풍기는 이 기체 상태의 냄새를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냄새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세포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여. 냄새를, 기체를. 그래서 얘네들한테 줘. 얘 봐, 뉴런이잖아. 니네 학교 뉴런 했어 안 했어? 봐봐, 얘 뉴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받아들여 봐. 봐, 이거 봐. 받아주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기차 타고 뇌로 가는 거야. 끝났죠, 그러면. 끝난 거야. 그래서 냄새 맡는 거야. 요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요 말을 반대로 바꾸면 틀린 거예요.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합물 중요하냐 이거.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냄새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이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 상피의 후각 세포,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있다. 냄새 맡아 지금 나. 이거는 바로 세포가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신경한테 줘. 내려가는 거야. 반드시 순서는 뭐다? 세포에서 신경과 뇌가 한 팀이다. 근데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라는 거야. 여기서 찬이가 방구를 꼈어. 그 방구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다. 여기서 찬유리가 향수를 뿌렸어. 그것 또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다. 매우 민감한 감각이다. 여기 써있지? 뭐가? 후각이. 쉽게 뭐한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피로하대. 얘들아 얘가 되게 피곤해하는 거야. 이 냄새를 자꾸 맡아서 세포가 신경으로 넘겨주는 이 얘네들이 되게 피곤해서 쉽게 피곤하고요. 매우 민감하대요. 그래서 포세포는 쉽게 피로해지다. 이게 특징이고요.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뭔 냄새인지 몰라요. 혹시 옛날에 우리 시골에 화장실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퍼세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가잖아요. 거기를 가면 이렇게 나무 판다기가 있고요. 여기에 발을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럼 밑에가 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똥 싸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똥. 가본 적 있어요? 여기 안에는 구더기하고 똥이 엄청 많아요. 여름, 겨울, 뭐 가을, 뭐 겨울 상관없이 봄, 여름, 겨울 여기서 다 똥을 싸야 돼요. 할머니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네 지금. 그러면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냄새 나거든요. 똥 싸려고 한 5분, 3, 4분 뭐 만약에 변비야 앉아있잖아요. 냄새가 안 나요. 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져서 냄새를 계속 맡아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해.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뭐? 옆에도 문제 풀어야 되지? 혀. 이거 좀 징그러워. 혀 보겠습니다. 혀도 마찬가지로 뭐다? 맛세포. 맛세포가 뭐를 느끼는 거다? 맛세포가 누구를 만나야 돼? 미역생. 그렇죠. 신경. 유두라고 돼 있어요. 유두는 뭐냐면 혓바닥을 보시면요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돌기. 이렇게. 이 돌기를 보시면 이 돌기를 확대한 겁니다. 보이시죠? 확대. 그러면 여기 똑같아요. 얘 뭐예요? 얘는 바로 맛세포. 얘네가 맛세포. 그럼 얘네는 어떤 상태의 화학물질?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입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축축한 상태의 화학물질을 맛세포가 느껴요.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노란 애들. 신경. 미각신경. 맛세포에서 미각신경들이 뻗어 있잖아요. 그쵸? 맛세포가 신경한테 줘요. 뭐를요? 어떤 정보를, 자극을. 그래서 얘는 얘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뇌로 하는 거죠. 자, 얘 알지? 맛세포. 얘는 뭐야? 맛신경. 미각신경입니다. 맛세포는 어디에 있다? 맛세포는 어디에 있다? 유두 옆면에 분포한다. 시험 문제 앞면이라고 나온다. 유두 어디다? 옆면. 유두 앞면이 아니다. 위에가 아니다. 옆면이다. 매운맛과 떫은 맛은 각각 혀와 입속 피부의 통점과 앞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피부 감각으로 미각이 아니다. 매운맛과 떫은 맛 3년 전에 시험문제 나왔고 2년 전에 나왔어. 뭐가 아니다? 미각이 아니다. 뭐는?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다. 자, 요거 하면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혀에서 기체, no!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혀의 유두 옆면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맛세포. 그쵸? 맛세포가 있었어요. 그쵸?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있었어요. 맛봉우리에 맛세포. 어디에 있다고? 유두 옆면에. 그럼 미각신경이 그걸 느껴서 뇌로 간다.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뭐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것이다.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서. 어려워요? 불 켜세요. 기체 상태래. 뭐니? 후각이니 미각이니?
음각이지. 그러면은 이거 무슨 세포? 후각세포. 액체 상태 화학물질을 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맛세포니? 맞지? 맛봉우리 세포, 맛세포. 이렇게 문제 푸시고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리를 듣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찬유라, 소리야? 귓바퀴야? 웨이도야? 고막, 고마, 귀소뼈, 귓소뼈. 그 다음에 망막에, 망막은 눈이고 달팽이관에,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그쵸? 그럼 청각신경 뇌로 갑니다. 후각은 매우 민감하다, 맞죠? 그리고 뭐 하다 그랬어요?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 음식만 느끼는 거 맞고요.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뭐가 아니다. 매운맛이 아니다.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끼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계속 느끼게 한다? 아니죠? 느끼지 못하게 한다. 냄새를 맡는 과정 볼까요? 냄새니까 기체예요. 후각상피의 무슨 세포? 후각세포인가요? 후각신경 뇌로 가고요. 맛을 느끼는 과정에서는 액체. 맛봉우리의 뭔 세포? 맛세포. 이렇게 해서 내일 이 두 개의 뭐로 테스트 볼 거냐면 O2로 그냥 그대로 테스트 볼 거고 저것도 그대로 드립니다. 지금 드린 거 빨리 한 3분만 쉴게요. 3분 동안에 별거 할 거 없으면 그거 빨리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뭡니까 이거? 이거 학교에서 했나요? 이거 수정체 뭐 근시 원시 한거 없습니다. 한 거 같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실험하잖아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그럼 그거는 그거는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럼 굳이 안 합니다. 요거는 주말 숙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외워서 안 오시잖아요? 그럼 이거 못 해요 주말에. 그리고 주말에 국어 숙제 있는 거 아시죠? 뭐요? 국어 뭐? 체크 3단원 끝. 자 내일은 신경계 여기 하나 끝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갑니다. 이거 자극에 대한 요거까지. 호르몬 내비세 이거까지 나가요. 그러면 반 이상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요거 나가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4단원 별거 아니라고 말씀. 하나 더 남았나? 뭐? 없나? 네, 끝난 것 같네요. 네, 끝난 거예요. 자줄 수 있으면 되게 빨리 나가는 거죠, 지금. 내일 과학 테스트 있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진도양이 많아요. 내일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내일 10시 반입니다. 요거 내일 테스트 같이 봅니다. 네, 이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뭐로 들어간다? 사회로 들어가니까 화장실 갔다가